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 북한에서 아주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김정일이가 키가 160cm인데 저 그림 보면 180cm는 돼 보입니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사기, 거짓. 저거는 1992년에 김일성이가 그 장군들 많고 미국 놈들이 남한 같은 건 웃기는데 미국 놈들이 있어서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어떡할 거냐. 장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전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다 쭈삣쭈삣하고 서 있는데 김정일이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수령님, 조선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국 놈들이 조선 오고 하면 지구를 깨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허황된 것이 주체사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택한 북한은 지금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흉내낸 한국은 이 동네에서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 우리한테 주고 싶던 역할이 있습니다. 중국을 앞에서 잘 막아달라. 그 너네 나라 통일되고 만주까지 이제 큰 나라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못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못했기 때문에 나라 잘라진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면 왜 아직 통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통일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우리 민족끼리 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 민족끼리의 기본이 주체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민족끼리 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대한민국이 최근에 답습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엉망이 되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는데 일본이 부쩍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 구급파들이 북한이 고맙대요. 북한 때문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너는 앞으로 전쟁을 못하는 나라야. 헌법 다 아시죠? 일본 헌법은 국가의 수단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없던 군대를 만들었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한국이 말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일본은 부쩍부쩍 미국하고 동맹을 하면서 지난 11월 27일 날 드디어 마지막 선을 일본이 넘었습니다. 뭐라고 넘었느냐? 일본 수상이 자위대 기지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우리는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 끝난 거죠. 전쟁도 못하는 그래서 군대를 못 가지는 나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까지 되는데 북한이 기여를 했고 대한민국도 최근에 북한 흉내를 내면서 기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그 사기.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주섭합니다. 저는 저것을 믿는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검찰에 재판소에 증인 비슷하게 갔는데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북한은 필히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고발을 당했고 저는 증인으로 나가서 그 글은 문제가 있는 글이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쓴 사람은 저건 맞는다라고 믿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체 사상은 말이죠. 우리 이동호 저런 분이 대학교 다닐 때 수령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국제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북한이 1900 주체 사상이 언제 나왔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1955년 12월 28일 나왔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1962년 이후에 나왔다는 설도 있고 또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김일성이가 무려 14살 때 만들었다는 그런 이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적으로 보기에는 중국하고 소련이 싸울 때 북한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이 싸우면 양쪽으로부터 다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센 나라들이 그럴 경우에 이익을 봅니다. 근데 약한 나라들은 자기 위에 있는 큰 나라 둘이 싸우면 아주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워보세요. 그 애들이 재미나 나는 엄마 편다고 아빠 편돼가지고 양쪽에서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싸우는 데서 소련 편도 들 수 없고 중국 편도 들 수 없고 그리고
소련과 중국은 미국과 같은 스타일로 자기 밑에 있는 나라들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2년에 큐바 사건이 났을 때 큐바가 미국한테 그때 깨졌죠. 미국한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그 소련이 저거 수종주의야 그러면서 또 강경하게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국이 그 문화혁명할 때는 또 소련 편을 듣습니다. 이렇게 편을 바꿀 때마다 소련한테 죽고 중국한테 죽었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에 뭐 300만 명 아사했죠. 아사한 이유 간단합니다. 소련이 원조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산 적이 있었는데 소련이 계속 먹여줘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어떤 그 멍청한 미국 녀석이 말이죠. 큐바가 잘 살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 큐바가 잘 살고 있대요. 소련이 망하는 날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큐바 때문에 소련이 망했다라고 소련 학자가 얘기했는데 큐바를 공산주의의 무슨 쇼윈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00만 달러씩 줬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공산주의는 스스로 자생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국, 무역, 외국에다 팔아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것이고 북한은 주체사상 우리끼리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거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다른 나라랑 하지 않고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주체 사상의 국제정치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뭐 그림 몇 개 보겠습니다. 지구촌 새행사 취소. 그런데 북한은 대규모 행사를 했다. 동원을 해야죠. 끊임없이 동원을 해야지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뭐 코로나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쉬어 넘어가자. 금년처럼 불꽃놀이가 없었던 그 새해 파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람들 많고 놀라운 것은 2022라고 썼는데 주체 몇 년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주체 110년인데 그게 안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네들이 아무리 주체를 부르짖어도 북한의 올해는 2022년이다. 그리고 2022년의 기준은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는 분 많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온 숫자가 2022예요. 그런데 북한도 저거를 벗어나가지 못하더라. 주체의 나라인데. 허구죠, 허구. 여기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세요. 1월 1일 날 우리나라도 되게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무렵이었는데 평양은 서울보다 한 3도, 4도 더 낮죠. 그 새벽에 동원시켰는데 그리고 1월 1일 파티 여러분이 나중에 내년에는 2023년은 아마 할 거예요. 뉴욕에서 열리는 파티를 한번 보세요. 광란입니다. 광란. 한 해가 가는 것이 뭐 즐거운 일은 아닐 텐데 뭐 그냥 애들 좋아서 난리 나는데 그 세계의 평균인데 2022년 아마도 새벽에 강제로 동원된 북한 사람들 눈을 쳐다보십시오. 저것이 주체사상의 허구입니다. 바로 지금 김준영 사무총장이 우리가 저런 놈들한테 지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한 그 증명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은 13도이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북한은 지금 숨도 못 쉬는 나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악독한 정치체제가 북한인데 그거를 학자들이 토탈리타리안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전체주의.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라고 그러죠. 그거를 미국 학자들이 박정희하고 김일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북한 같은 거는 전체주의,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뭐 둘 다 독재는 독재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에서는 침묵을 지킬 자유도 없습니다. 너 나와서 찬성한다고 떠들어. 나와서 찬성한다고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투표하는 날 집에서 나 오늘 비도 오고 몸도 아파서 집에 있어야 되겠다도 안 되는 거. 그것이 전체주의인데 북한은 가서 찬성하러 나가야 됩니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많은 사람들이 독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는 권위주의적 독재라고 그 서양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나가서 반대하다가는 뭐 잡혀갈 수 있어요. 감옥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침묵을 지키겠다 할 자유는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아주 유례없는 사상 최대의 뭐 6개 이론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주재하는 공식 이데올로기, 그게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 북한의 노동당이 있죠. 그리고 당과 비밀 경찰에 의한 테러 체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자기 형한테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대중매체의 독점, 뭐 방송국 하나밖에 없죠. 무장력의 독점, 총칼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전체 경제의 중앙 통제, 뭐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독재 국가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밥까지 통제하는 것, 밥까지. 바로 이런 그 최악의 인류 최악의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론입니다. 뭐 그림 시간 없으니까 얘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요 옆에 그러니까 3명 뒤에 군인 4명이 따라갔습니다. 김정일 장례식 때 1년 만에 요 7명 중에서 5명이 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한 놈의 사상이에요. 한 놈. 한 자식의 사상입니다.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배우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쟤는 완전히 오스트라시즘이라는 게 있죠. 너는 나가. 이 사회에서 꺼져. 김정은이가 북한 대통령이 되고서 일주일 만에 나온 영국 잡지입니다. 저 잡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데 지금 내가 옛날 거지만 다시 꺼내왔습니다.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0년 동안 우리가 못한 것은 이 나라에 제대로 되지 못한 정권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우파 경우에도 이것을 날리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은 살려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마저도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이렇게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쭉 넘어가고 그림만 몇 개 보겠습니다. 몇 분 남았나요, 우리 이동훈? 네. 재작년에 말이죠, 북한에서 장교들한테 4월 1일 날 2020년 4월 1일 날 장교들한테 나온 주체 사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금년에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10월 1일부터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달에 북한에 엄청나게 홍수가 나고 심지어는 핵시설까지 물에 잠겼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저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주사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단죄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쌀 타령이에요. 입밥에 고깃국, 입밥에 고깃국.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입밥에 고깃국. 1962년에도 그 얘기했고 자기 아버지도 그 얘기했고 또 지 손자도 지난 12월 달에 국민들이 보리 이런 걸 먹는데 쌀을 주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도 무기는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한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한두 개만 얘기하고 뭐 그냥 저는 끝내겠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넣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우리 정신 차리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50배 센 나라입니다. 50배 돈으로 50배 센 나라가. 그리고 북한은 경제력이 나오지가 않죠. 군사력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싸우면 북한 같은 거 못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것들은 다 겁쟁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그래서 다 우리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에서 여러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그림 혹시
그렇지만 이제 얘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 가도 주저앉는 놈입니다. 대통령이 주저앉는 거 봤어요? 문재인이죠. 둘이 같이 걸었습니다. 저는 걷는 걸 보고서 이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걷는 시간을 계산했더라고요. 42초 걸었습니다. 42초를 걸었는데 김정은이가 숨이 차서 가서 앉았습니다. 42초 동안 걷다가. 그런데 미국의 정보 분석에 가면은 42초 동안 숨을 35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50번 들숨 날숨이에요. 정상적인으로는 18번 쉽니다. 들숨 날숨이. 예, 참고로 저 친구는 키가 167cm인데 몸무게는 136kg에 하루에 담배를 4갑 핀다. 빨리 가주세요. 빨리 주체사상과 더불어 저 정권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호구에 우리가 그 살아왔는데 그런 호구에서 빨리 탈피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충원 박사께 한번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안보 시민단체 청년합회 대표이신 우리 김수열 대표. 이분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수열 대표님의 국방 관련 토론이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북한에서 그리고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로 나타났느냐, 정말 우리나라에 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냐 이것을 갖다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왜 공사나 망령이 이렇게 달리느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늘 얘기하셨죠. 3번의 계기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정부 수립한 것만 해도 큰 기적이죠.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2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도저히 무력으로 안 되니까 3번째 이제 통일 전략 전술로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것이 바로 주사파고, 그 주사파가 이용한 것이 진지전입니다. 우리가 진지전을 모르면 안 된다. 아까 이동훈 교수께서 진지전과 기동전 얘기하셨죠. 바로 그런 맥락이고, 이게 진지전이라는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진지전이 완전히 이제 다 점령돼가지고 막 이제 진지에서 기동전으로 튀어나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5년차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이제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광화문 세력이 정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공사나 그대로 됐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쭉 그 북한에서 조작하고 그 다음 우리 남쪽에서 동조 세력이 설치고 하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저기 지도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렇게 빨간데 일본도 우리의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게 남아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망령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사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진지전은 뭐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놈인데, 이 사람은 사회 공산주의자고 반파시스트 사람인데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아주 불호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살 때 몸이 좀 다쳐가지고 꼽주로 살면서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에 기여해가지고 무솔리 정권 때 투옥이 됐어요. 투옥이 됐는데 그때 기소한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인간이 앞으로 20년 동안 머리를 쓰면 안 된다. 이놈이 머리를 쓰면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럽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옥중에서 저술한 것이 바로 이 진지전 이론인데, 생기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그 안토니오 그람시는 기억이 남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이론인데, 이론상으로 자본주의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사회주의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자본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어이 뭐 혁명 왜 해 하면서 여기 안주하면서 자기들은 혁명인 것처럼 하지만은 여기 안주해가지고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하고는 안 되고 문화적으로 장악하면 이긴다. 문화적이라는 것은 상층부 장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정조제라든지 뭐 모든 곳곳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가서 해놓으면 스스로 이 사람들이 패거리를 짓고 반대편 우리 이제 극우라면서 몰아치고 이렇게 전부 다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심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혁명전선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 중심의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종교 이런 데 침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 같은 거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었냐. 국군은 꾀죄죄하게 못난 놈처럼 만들고 저쪽에 그 북한의 인민군들을 아주 멋지게 신사처럼 만들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배울 때는 북한 그 괴뢰군들은 무슨 뿔이 달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아주 멋쟁이고 오히려 말이에요. 미군하고 국군이 아주 꾀죄죄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이런 놈들이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부터 제일 먼저 침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침투하느냐면은 그 시대의 상식을 장악, 공정, 정의 이런 것을 딱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사파 자기들은 다 써가 조국이나 윤미향 봤죠. 다 써갔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시대의 상식에 전부 다 점령당해가지고 전부 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경찰, 사법부 이것을 확보하고 나면은 전부 다 진짜 뛰어나가지고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단계에서 얘기했던 분들은 전부 선동, 선전 세력, 사회를 갖다 혼란하는 세력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 권력기관 이렇게 장악되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은 조금 늦어지죠. 만약에 진취전 이론이 없었다면은 공산주의는 벌써 사라졌다. 자, 우리나라는 이 진취전이 어떻게 적용됐냐? 처음에 이제 뭐 저 보시다시피 남북 간 이렇게 할 때는 별거 없었는데 6.25 때 무리경맹을 실패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0년대에 와가지고 남한의 동조 세력을 전부 구축해가지고 지하당 진취전 이렇게 이건 1980년도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나타난 게 종북주사파인데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40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 98년도에 월간조선에 18년 후에 대한민국 지식인사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뭐 전혀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목줄까지 다 와서 이제 군대도 그냥 다 경찰 모든 권력이 아까 저 우리 김국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극우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 뭐 투옥됐다 온 사람들도 많고 저도 투옥됐다 온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계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무력으로 러시아 혁명, 중국 국공내전, 6.25 베트남전 이런 걸 했다가 80년대 이후에는 PC 진취전 방식으로 전부 변화했습니다. PC 하니까 PC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의도가 깔려있는 그래서 서구 문명의 핵심인 기독교, 법치, 성문화, 자본주의 지금 동성애 인문학이 전부 다 이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남미 등에서 각종 분야별로 진취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좌파가 없던 줄 아는데 전부 좌파 세상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안보는 그럼 어떻게 문제되느냐? 아까 그 말씀대로 예술, 문화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다 침투해서 선전선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됐다 했을 때 군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두환 정권 때는 아까 저 김국성 저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돼 있고 직접적인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세대들이
딱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남한 내에도 별로 신지대라는 이론이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공산 이거 막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해가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북방 정책 이렇게 되면서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때 뭐 이념적 좌파 성향 이사들도 경험하고 김일성과 회담도 추진하고 이러면서 틈이 좀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제 침투하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이때는 조심스럽게 진지를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좌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이런 거 군인권센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집단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은 과거사 정부 수립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우리 남한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도로들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아까 말씀했지만 저런 파동 이래가지고 끽소리 못하게 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쳐낼 수 있는 그러한 힘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문재인 때는 노골적으로 반미, 반일 이렇게 하면 가끔 전략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보 누가 지킵니까? 미국하고 일본 같은 일이 가끔 상태인데 일본을 계속 보면 가끔이 하나 떨어지죠. 그럼 미국이 모든 지원 세력은 일본 쪽에 가 있는데 전투부대 빼고는 그럼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북행위 그리고 군인사도 전부 특정인사로 딱 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왜 군대 일어나지 않느냐? 군대를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교조의 교육을 받은 그 아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적을 없애버린 겁니다. 요즘 또 간첩 있냐? 철지난 이념 논쟁 매해 이거 정치인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아까 다 전력 전술에 이게 우리한테 나타나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한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군을 비하하고 싸울 의지마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이 없는 군대가 어떻게 싸워요? 휴대폰이나 두드리고 훈련은 전자전처럼 하죠. 자,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의 가치를 무력으로 지키는 건데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원래 쓰던 겁니다. 근데 군의 정치적 빼고 군의 중립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자연적으로 와야 됩니다. 중립화, 무력화, 반역 군대가 되는 거죠. 자, 군이 개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북한 내려오니까 야 우리는 뭐 개입 안 해야지. 자유민주 체제도 개입 안 하고 공산 체제도 개입 안 하고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남북 군사협의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부 들어가지고 안보 앞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9.19 이거 해가지고 전부 뭐 군대도 해산하고 GP도 때려엎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정전법 위반이고 유엔사법 위반이죠. 그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찰 금지하고 휴전선 일대 훈련 안 해요. 아무리 우기고 미군 사령관이 얘기해도 연합훈련 안 하죠. 뭘 하겠습니까 군대가. 그 다음에 대공수사기관 전부 기능을 해가지고 검찰부터 시작해서 기무사 해체하고 국정원은 대공 업무를 경찰이 이관해 놓습니다. 근데 경찰은 벌써 대공 업무는 벗어뺄 일이 없어요. 결국 해외 정부 수집이 안 되고 간첩 잡는 일을 포기하도록 실제로 행동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겁니다. 자, 부대 해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부대인데 뭐 저 여기 보면은 뭐 부대 이름을 저렇게 해놨습니다만은 2사단, 1사단, 2사단, 뭐 9사단까지는 6.25 때부터 있던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로 중요한 부대입니다. 이 노드 부대 없애. 이건 아주 승승장구하던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20기보사, 26기보사, 30기보사 이런 수도권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기계화 부대 다 없애.
전 사람만 얘기했습니다. 군사령부 뭐 밑에 다 때려치고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런 중요한 부대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X표 있는 게 이제 예비인데 전쟁은 앞에서 배치되어 있고 뒤에 예비가 따라가야 전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청선부대라고 있고 옆에 보면은 청선부대 뒤로 빼버리면은 이게 사단이라는 걸 함께 사단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승리 칠성부대 뒤에 하나 있죠. 뒤에 빼버리고 노도부대도 빼버리면 전방에 붙어 있는 거는 뒤에 부대가 없으면 전쟁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종부대라고 뒤로 빼버렸죠. 그게 22사단인데 간첩 요번에 마음 놓고 넘어갔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있는 사단, 기계화 사단 이런 거 해체해버리면 우리는 군대 생활만 했는데 만들기 힘듭니다. 70년 동안 건설한 이 부대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와가지고 해체해버리고 철책 뜯어버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놈이 이거 기획했을 텐데 네가 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네 스스로 기획했느냐 아니면 어떤 놈이 지시를 해서 기획했느냐 반드시 기획 문서가 있을 거다. 우리가 오파가 잡으면 기획 문서 가져와 해가지고 이 새끼들 완전히 작살내야 됩니다. 맞죠? 예. 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군인권 이게 2008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정보 수집하고 인권 뭐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 정부가 들어서면 뭘 하느냐? 뭐 박찬주 대장이나 사단장 뭐 주로 고급 지휘관들이 뭐 성추행했느니 뭐 했느냐 하면 전부 뽑아내가지고 지휘관 망신 주고 지휘계통 무력화시키고 항명을 유도하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두드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군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예요. 이거 보면 기가 찰 겁니다. 자, 왜 종전선언 평화협정 매달리느냐? 아까 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놔두는데 평화협정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월남 평화협정 다 봤지 않습니까? 한반도 미군 철수 연방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전쟁하자는 뜻입니다. 이거 자꾸 나서서 터치하는 옛날에 그 영국의 데인길트라는 게 있는데 바이킹들이 쳐들어오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이킹에 내부를 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죠. 그 다음에 북송과 요나라 서로 싸우면서 금나라 작초들은 돈 걷어가지고 뇌물로 줬어요. 송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까지 안정이 되는 죽은 목숨 피했죠.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이런 논리로 도발하면 협상하고 못하고 도발하고 협상하고 못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다 대남 전략 전술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잘 몰라 그렇지만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앞에서 개관을 해주신 분들 저렇게 기획이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참 정말 군대 왜 안 일어나느냐, 경찰 뭐 하느냐, 이래 돼 있는데 어떻게 군적이를 하겠습니까? 자, 그럴 땐 대북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인도적 차원은 무조건 해야 돼. 대화 합의만이 해결이야. 대화 제의하고 적대인의 중간 어떻게 됩니까? 9.19 전부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양면 전술, 근거 없는 뭐 나빠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좋은 거기까지 돼가지고 북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만 돈 많이 벌어 우리는 군사력만 하면은 그거 돼지 말이야 누가 잡아먹냐? 살면 마 우리는 일이 배고픈 일이니까 잡아먹으면 돼. 너 돼지들 무슨 일이 있어? 이 논리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뭐 살찐 돼지가 돼 있잖아요. 아까 이충근 박사님 50배 정도 우리 국력이 높다 그랬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김국선 선생님 얘기했죠. 남한만큼 공작하기 좋다. 얼마나 배가 떵떵 두드리면서 이 자식들 공작원들이
영웅 칭호를 준다 그래도 북한이 잘 안 가요. 안 간다잖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 좋다 이거지.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저도 짧게 우당탕 했는데, 자,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단순한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까 이동훈 원장이 얘기했죠. 체제 싸움. 이제 체제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정권 찾아오는 정도로 이기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감각도 없어요. 우리 우파 정말 극우 소리 들어가면서 목숨 걸고 싸워봤자 정치권은 꼼짝도 안 해요. 지금 실은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 대한민국 목숨이 이제는 요번에 지면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배급 사회가 살래요? 자, 저놈들 계획 보면은 뭐 정말 김국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남한에 있는 이 주민들은 전부 다 북한을 이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일바따로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 비디오 보면서 제일 먼저 잡아쳐는 킬링필드 베트남 봤죠? 제일 먼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소리 없이 수용소 가가지고 하다 죽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은 북한만 보는 안경을 끼고 있고 중국 반응만 의식하는 이런 집단인데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파 단결, 똥막대기 꼽아놔도 선정되는 사람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두려워하는 부정투표, 우리 그 정공훈 목사님이 지금 조직하고 있는 각 투표소별 부정투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열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